바로 간다 경제팀 박철현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처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깡통 전세 주택이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매 법정입니다. 이런 집은 누가 살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촌.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남부지방법원 경매법정에 가봤습니다. 피해를 본 화곡동 일대 빌라들이 경매 처리되는 곳입니다. 지난 17일 오전 경매에 나온 주거용 건물은 70채, 이 가운데 55채가 다세대 주택 빌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55채 중 45채가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사람이 집주인입니다. 이미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있는 강모 씨 소유 빌라도 3채입니다. 이른바 악성 매물들입니다. 이쪽의 물건이 전부 다 빌라왕 사건과 관련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전부 다 유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매법정 앞은 한산합니다. 이전에 북적거리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분위기나 살피러 왔다는 사람들 정도입니다. 아파트는 별로 안 나오고 전부 빌라들. 근데 빌라는 별로 관심 없죠. 투자 값어치도 안 나오고 살기도 그렇고. 악성 매물 가운데 한 건입니다. 시세 감정가는 1억 4,700만 원. 이미 5차례 유찰돼서 4,800만 원까지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이걸 4,800만 원에 사더라도 세입자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다 세금과 선순위 채권까지 떠안아야 해서 시세를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낙찰자가 그 세입자에게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따로 이제 돌려줘야 하는데요.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워낙 높다 보니까 낙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증금 받기가 불가능해진 세입자. 보증금 대신 울며 겨자 먹기입니다. 근데 요새는 어떤 사람이 가져가냐 그러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못 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지. 보증금을 못 빼니까. 그러나 요새 투자로는 안 사요. 이날 악성 매물 45건 가운데 낙찰된 건은 단지 하나였습니다. 경매로 집을 산 사람은 그 집에 살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아파트엔 베란다에 구제 방안을 촉구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세입자 박순남 씨가 스스로 택한 구제 방안은 유찰이 거듭된 아파트를 떠안는 거였습니다. 이 한겨울에 저희 자녀랑 어딜 가서 어디서 또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입찰을 했는데 된 거죠. 기약 없는 보증금 돌려받기를 기다리며 계속 세입자로 살든지 반강제로 집주인이 되든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갖고 오고 싶어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경매로 해가지고 우리 걸 갖고 와서 살던지 그냥 거주하던지 둘 중에 하나죠. 지난해 경매법정에서 확인된 임차인 경매 사례는 모두 106건. 2년 전 51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나마 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낙찰자를 임차인이라고 언급한 경우로 실제로 임차인이 낙찰받은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경매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전세 사기로 빌라 수백 채씩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 사건, 경찰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빌라왕들 중에는 실제 전세 사기를 주도한 배후 세력에게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만 받고 이름을 빌려준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2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이뤄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입니다. 600여 채의 집을 사들여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빌라왕 김모 씨가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세입자 김모 씨는 지난해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 등기부등본을 떼본 뒤에야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경매 넘어가고 연락이 안 되는 거에서 이제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당했구나. 김 씨의 배후에서 실제 사기를 주도한 인물은 부동산 컨설팅 업자 37살 신모 씨. 시 씨는 김 씨의 이름을 빌려 매매가보다 비싼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돈 한 푼 안 쓰고 사기를 벌였습니다. 김 씨 말고도 주택 240여 채를 사들인 뒤 재작년 제주에서 숨진 정모 씨 등의 뒤에도 신 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빌라왕이 신 씨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는 10만 원에서 50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이렇게 집을 수백 채씩 거래하다 빌라왕들이 재산세 등을 감당하지 못해 세금을 체납하거나 신용 불량자가 되면 관계를 끊고 새로운 빌라왕을 물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들은 신 씨와 연결된 전세 사기 브로커에게 500만 원가량을 주고 거래를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양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78명은 사기에 가담하고 수수료로 8억 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세금 안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다는 사실, 그 전세금 안에 리베이트 금액이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점을 기망행위로 보았습니다. 핵심 인물인 신 씨가 어젯밤 구속된 가운데 이들로부터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는 경찰이 확인한 사람만 37명, 피해 액수는 80억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가 곳곳에서 일어나다 보니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 많이 기대고 있는데요. 보증금 사고가 잦다 보니 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돈도 최근 크게 늘어나서 이러다 자금이 고갈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대출이자까지 연장해 갚아야 하는 세입자들. 전세 사기는 세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몹니다. 사회 초년생이고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모아둔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네요. 여기는 좀 무섭네요.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에게 피해가 집중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전세 사기 사건 106건 중 30대 피해자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한 겁니다. 집값이 본격적으로 떨어진 지난해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떠맡은 보증금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허그가 파악한 전세보증 사고는 2018년 372건에서 지난해 5,443건으로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해 같은 기간 허그가 집주인 대신 내준 금액인 대위변제액은 583억 원에서 9,241억 원으로 5년 새 15배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은 금액은 2,179억 원으로 같은 해 변제액의 반의 반에도 못 미칩니다. 또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최근 2년 새 급증하면서 허그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17만여 건에서 재작년과 지난해 각각 23만여 건을 기록한 겁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허그의 보증 총액은 자기 자본의 54.4배 수준으로 지금 추세라면 내년엔 66.5배에 달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보증 배수가 법정 한도인 60을 넘어설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와 허그는 법정 보증 배수를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위변제를 감내할 충분한 여력이 있고 또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규 전세보증금 수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PF 보증 등 보증 수요에 대비하여 보증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또 회수액이 대위변제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건 경매로 자금을 확보하느라 2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이라며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